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10강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포인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변수를 저장을 할 때 그 변수가 그 저장되는 곳, 그 위치하는 곳을 우리가 주소라고 합니다. 주소. 영어로 이제 어드레스죠. 주소는 이제 변수가 이제 들어있는 그 곳에 어떤 값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주소라고 하고, 이 주소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이제 메모리에 들어있어요. 메모리. 저 주소가 들어있는데, 어떤 변수를 입력하면요. 그게 이제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그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4바이트 단위인데요. 그 4바이트에 즉 1바이트는 이제 8비트가 되겠고요.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고, 그 각 바이트에 저 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바이트에 처음 시작하는 뭐 예를 들어 뭐 100번지다. 그러면 이제 100이라는 게 그 메모리에 이제 있단 얘기예요. 붙어 있단 얘기예요. 그 주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변수의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변수 앞에요. 자, 바로 얘를 붙여줍니다. %라죠. 얘는 우리 그 scanf 함수를 쓸 때, 그 앞에 이제 붙였었죠. 그 바로 저 %를 변수 앞에 붙여주면은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 여기에서 이제 포인터가 나옵니다. 포인터는 바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저장된 그 변수의 주소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이제 포인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t형의 변수 a에다가 100을 넣습니다. int형의 변수. 자, 그러면은 이 a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썼어요. 즉 변수 a에 들어있는 값은 바로 %d가 되겠죠. /n 하고 바로 그냥 이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면은 그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둘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의 값은 %d인데 저 도대체 저 a가 들어있는 값은 100인데 저 a가 들어있는 변수 a의 주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각 바이트에 주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 변수가 위치하는 곳을 알려주는 게 주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얘가 들어있는 그 바이트 메모리에 있는 그 바이트의 주소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a를 적을 수는 없고 바로 여기에 &의 기호를 붙여준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202 이런 주소가 나옵니다. 물론 이 주소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고요. 이거를 실행할 때마다 이 컴퓨터가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적당한 공간에 이 A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바뀐다. 어쨌거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 기호를 붙여준다 한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이제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변수는 일반적인 다른 변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특별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료형 앞에 자료형이 아니라 변수 앞에 이 별표를 붙여줍니다. 별표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int p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하죠. 이 p가 포인터 변수다. 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소를 저장할 용도로 만들어진 변수야 라는 것을 선언할 때 별을 붙여줘서 선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포인터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 주소를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별 P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P에다가는 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주소는 A일까요? %A일까요? 네, 그렇죠. 주소는 %A이기 때문에 P에는 %A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A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P를 출력해 보면은 포인터 변수 P가 P값 네 하면은 네 뭐랑 똑같을까요? 얘랑 똑같겠죠? 변수 A의 주소가 바로 포인터 변수 P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포인터 변수 P 네, 별표도 나오고 뭐 앰프도 나오고 좀 헷갈리는데요. 네, 정리를 잘 하면은 됩니다. 그럼 포인터 변수는 다 인트형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만 저장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int 뒤에 이제 별이 붙으면 네, 얘는 정수형 포인터가 되겠고요. 당연히 정수형 포인터만 있는 게 아니라 플롯형도 있고요. 이거는 실수형 포인터 변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뭐 캐릭터형 변수도 되겠죠. 네, 문자 포인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이든 또는 실수형이든 또는 문자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얘는 무조건 4바이트다. 4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수와 실수와 문자 또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그 바이트 수가 다 다르게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은 다 다르더라도 그 포인터 변수는 어떤 형태든 간에 무조건 이제 4바이트에 할당이 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4바이트에 주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 자, 우리 이제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할 때 int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int 뭐 p다, q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요. 또는 int pt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nt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다 띄워볼까요? qt다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별을 꼭 여기에다 붙여야 되냐, 그 자료형에 붙여야 되냐,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어차피 이게 하나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3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는 상관없다. 다 가능하다. 된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이 나오는데,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P를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그 주소를 알았는데요.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통해서 그 원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역참조라는 개념인데요. 역참조.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거꾸로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앰퍼센트를 붙이면은 이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를 알 수 있죠. 주소.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이 주소를 알면은 이 주소에 들어있는 그 값을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역으로 참조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시 얘도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여서 알아냅니다. 이 별 표시가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요. 붙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포인터 변수 P의 값은 주소죠. P의 주소값이죠. 주소값. P의 이제 주소값이라고 하면 더 이제 명확한 거고요. P의 값이 주소니까, P의 값이 주소인데, 뭘 할 수 있냐면 포인터 변수 P에 들어있는 실제값 뭐죠? P는 A의 주소고요. A는 뭐예요? 100이죠. 그러니까 A가 있는 주소, 즉 P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값 100을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P가 아니라 이때 별을 붙인다. 그래서 별 P 하면은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들어있는 그 주소값이 아니라 실제값 100이 되겠죠? 네, 실제값은 100이 됩니다. 네,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 변수를 그대로 적으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고요. 앰퍼센트를 앞에 붙이면은 이 변수가 들어있는 100이 어딘가 우리 메모리 컴퓨터 어딘가에 들어있는데 4바이트 공간에 들어있는데, 그 공간에 사실은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주소값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주소값만 저장하는 변수를 따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자료용 뒤에 별을 쓰고 포인트 변수 이름을 쓰고, 그래서 별 P 하면 얘는 무조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그러면은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P는 A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P는 A 할 수 없고, P는 %A, A의 주소고, 이 주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원래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별 P를 하면 된다. 별 P. 이렇게 포인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역참조 했죠. 역참조. 그럼 역참조를 통해서 원래 변수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별 P는요. P는 뭐였죠? 100이었죠. 얘를 200으로 바꿔. 그냥 P를 바꾸면 얘는 주소가 바뀌는 거고요. 별 P를 하면은 P가 가리키는 그
메모리 그 주소에 있는 값이죠, 값. 이 값이 100인데 100을 200으로 바꾼대. 야, 그러면은 저 별피는 어떻게 될까요? %d 하고요. 하고 자,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별피. 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제 200으로 바꿨으니까 200이겠죠. 근데 이제 A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굉장히 돌고 돌아왔는데요. A가 %A로 갔다가 P로 갔다가 다시 별P로 갔다가 별P에다가 200을 넣었어요. 그럼 A도 바뀔까 안 바뀔까만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둘 다 200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변경 변경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참조까지 봤고요. 이제 배열과 포인트에 관한 관계를 하나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배열의 이름 있죠. 변수 이름은 그 자체가 주소다. 이 개념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배열은 변수는 자 그냥 일반적인 변수는 얘는 그냥 값을 가리키고요. 이 주소를 하려면 %를 붙였잖아요. 근데 배열은 이름 자체가 주소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chr 해서 뭐 문자열 변수 네 그냥 헬로 네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 두고요. 뭘 출력해 볼 거냐면요. 자, 프린트 f에서 우리는 %s의 첫 번째, 그죠? 첫 번째는 %d다 하면은 자 뭐가 나올까요? 네, 이 배열의 첫 번째 h겠죠. h가 출력이 되는데 %s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s를 했으니까 주소가 나오겠죠. 주소가 나옵니다. 처음 들어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출력해 볼 거냐면요. 저 S를 그냥 출력하면 S요. 자, 네, 이렇게. 자, 어때요, 여러분? 이 S라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s의 첫 번째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와 그냥 이 변수 이름 S의 값이 같죠. 같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배열의 이름 자체는 주소인데 이 주소가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사실 모든 이 주소는 제일 처음 나오는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막 코딩을 막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개념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s의
두 번째 원소는 이렇게 되겠죠. 주소는 이거하고 어떻게 해요? S에다가 그냥 1을 더한 거. 와, 네. S에다가 1을 더한 거. 네. 자, 요러한 표시하고요. 요러한 표시하고요.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떻게 되죠? S 더하기 네. n 퍼센트 여기 퍼센트 D를 안 썼네요. 네. 퍼센트 D 퍼센트 D 해주면 같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S 더하기 0이죠. 그죠? 0을 더하나 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죠. 네. 마지막 정리. 네. 배열은 자 S 더하기 0, S 더하기 1, S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고요. 얘는 바로 S 네, 주소니까 %S0 %S1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얘랑 S 더하기 1이랑 %S 인덱스 1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가 왜 0부터 시작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왜 C 언어에서는 숫자를 0부터 셀까? 처음은 바로 그 자체 주소이기 때문에 얘는 0을 더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자,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변수 선언했을 때 틀린 거. 네, 바이트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정수형은 이제 4바이트 차지하는 게 맞죠. 그래서 둘 다 4바이트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밀의 주소는 %, 붙이고 너밀로 접근할 수 있다. 맞죠? 주소는 변수 이름 앞에 %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얘는 별은 아니죠. 네, %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num2와 num1은 모두 같은 값 및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갖는다.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갖지도 않고요. 네, 값도 다르잖아요. 다르네. 네. 자, 그 다음에 옳은 거. 자, 100, 200, 300이 ARY 배열에 들어있다. 인덱스 0의 주소는 이거이고 %, 그쵸? 주소를 붙이는 거고 값은 네 100이다.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자, 주소는 앞에 %, 붙인다. 맞고요. 들어있는 값은 네, 100 맞죠? 첫 번째 값이니까. 자, 값은 네, 값을 구하기 위해서 %를 붙일 필요는 없죠. 요거는 주소고 틀렸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 더한 거는 300이다. %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주소 더하기 주소인데 이 주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주소끼리 더한 값이 300이 아니라 그냥 %를 없앤 그 값들 더한 게 300이 되겠죠. 자, %, 인덱스 2와 ARA 더하기 2는 같은 주소다. 네,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 있어요. 배열에서.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정수형 변수 포인터는 4바이트이고 문자형 포인터 변수는 1바이트다. 정수형이든 문자형이든 포인터 변수는 다 4바이트라고 그랬어요. 네, 틀렸고요.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를 붙인다. %를 붙여요. 포인터형 변수 선언할 때 아니죠. 네.
요걸 붙이잖아요. 요 별. 별을 붙입니다. 틀렸고요.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네, 요거는 맞고요. 네, 이렇게 포인트 선언하면은 %p에다가 100으로 값을 대입할 수 있다. 아,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으면은 그냥 p를 써야지 여기 앞에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p를 쓰면 된다. 4번 틀렸네요. 네.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자 보면은 c는 변수고요, p는 포인터 변수고요, k를 다시 c에 넣고요. 네, c에는 k가 들어있네요. 자, p는 요 c가 가리키는 네, 주소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c에 k가 들어있고 k가 들어있는 c의 주소는 p에 들어있고, 네. k를 출력하기 위해선 c를 출력해야 한다. c 값, 네, 맞죠? c에 k가 들어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의 포인터 변수 p로 역참조 가능하다. 아, 요것도 맞죠? 네. 아, 그 다음에 k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자, 네, 아니죠. 얘는 그냥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일 때만 별을 붙일 수 있는데 c는 그냥 변수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k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네, and가 아니라 주소를 출력하기 위해서 %, 넣는 거고, 그 값을 역참조하기 위해서는 별을 써야 됩니다. 3,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인트형 포인터는 네, 인트형이건 캐릭터건 다 4바이트. 네, 이런 거 틀렸습니다. 네, 4번이 맞는 거죠. 포인터는 데이터 형식과 관계없이 모두 4바이트다. 그래서 1번, 4번 정답.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데요. 자, ch에 k가 들어있고 포인터 변수 pq에 각각 ch의 주소와 ch가 m으로 바뀌었네요. m으로 바뀐 그 주소가 q에 들어있고, 그 q가 p에 들어있고 ch가 z에 들어있고, 그랬을 때 역참조 하는 거예요. 자, p와 q에 들어있는 값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어쨌거나 마지막에 ch에 뭐가 들어있어요? z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 지금 포인터 변수 p와 q는 바로 이 ch를 가리키는 거죠. ch 주소가 q에 있고 q가 다시 p에 들어가 있으니까 p나 q나 이 ch의 주소를 가리키는데, 이 ch가 지금 마지막에 z로 바뀌었고 그거의 값 역참조 하면은 둘 다 z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코드 실행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ZZ.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포인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